감정이 왜 본능이냐? 인간의 뇌구조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성격에 살짝 얘기했지만 인간의 뇌 구조는요. 근뇌가 척추 끝에 이렇게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중뇌는 근뇌를 싸고 있고요. 바깥쪽으로 전체를. 대뇌가 더 크게 싸고 있어요. 근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생명 유지의 기능입니다.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근뇌가 손상당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잃거나 목숨을 유지하더라도 식물인간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이 근뇌가 손상된 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장기기증을 해야 돼요 라고 의사가 직접 얘기를 하는 환자들이 이 근뇌가 다친 환자들이에요. 이 근뇌를 싸고 있는 게 중뇌예요. 근뇌를 생명의 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중뇌를 뭐라고 하냐면 감정의 뇌라고 합니다. 중뇌를 감정의 뇌라고 해요. 그래서 중뇌에는 감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어요. 대뇌는 인간의 뇌라고 하고요. 대부분 기능은 사고 판단 뇌라고 합니다. 사고 판단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 근뇌에 가장 안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근뇌가 가장 주된 역할이 생명의 뇌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깥이 추우면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열을 내야 돼요. 바깥이 더우면 몸에서 뭘 해야 돼요? 시원하게 하려고 땀을 배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계에서 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있어요. 교감신경계는 흥분, 긴장하는 작용들을 해요. 그래서 긴장하거나 아니면 주의 집중을 하거나 이랬을 때 교감신경계가 발동을 합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이완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완작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휴식, 편안하게 쉬는 것 이런 작용들을 하는데 이것들을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육처럼 내가 움직여서 이거를 작용시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몸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는 근뇌에 있어서 이렇게 생명 유지의 기능을 동물적인 차원에서 이 몸을 움직이게끔 합니다. 근데 중뇌는 포유류의 뇌라고 하지만 또 하나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의 뇌라고 이야기해요. 이 중뇌에 뭐가 있냐면 중뇌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 변연계. 딱 중뇌 변연계가 있어요. 이 변연계 아미그달라의 그 역할이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이 감정을 느끼게끔 하는 기능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변연계 옆에 또 뭐가 있냐면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 해마가 뭐냐면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마입니다. 해마의 또 중요한 기능은 기억 기능이에요. 학습 기능. 그래서 이 해마 안으로 들어가는 정보가 한 달에 3번 이상 동일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들어갔을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중뇌에 감정 기능이 있는데 이 감정 기능의 주된, 이 중뇌의 아주 주된 기능이 뭐라고요? 학습 기능이에요. 학습. 왜 하필이면 감정 뇌에서 학습을 담당할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뇌과학을 이용해서 학습 이론을 하신 그런 이론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예습 본학습 복습을 한 달 이내에 하면 장기 기억 넘어간다. 그런 학습 기법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실려있는 것들을 절대 까먹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 우리 때렸던 우리 선생님들 얼굴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나이 60대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나요? 안 나요? 나요. 죽을 때까지 안 까먹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감정의 기능에 학습 기능이 있느냐? 이거의 본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갈 수 있게 만들려고. 인간이 분노를 느껴서 내 몸을 지킬 수 있게 만들려고.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완벽하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스스로의 몸을 살릴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어. 집에 혼자 있는데 누가 바깥에서 문을 딱딱딱 여는 것 같아. 도둑이 든 것 같아. 무서워야지 정상이에요. 안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도둑 칼 들고 쫓아오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온몸으로 맞다가 자기가 죽어요. 이렇게 감정은 인간의 신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그래서 감정대가 중간에 있고요. 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하고 이것들의 연결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의 중간 역할을 여기 감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엘리엇이라는 환자가 있는데 다마지오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뇌과학자가 하나 있어요. 신경외과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감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그걸 발견했었던 게 뭐냐면 한 뇌종양 환자가 와서 뇌종양 검사를 이렇게 하러 왔는데 뇌종양 수술을 하고 나면 어쨌든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쭉 했습니다.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논리 능력이 괜찮은가? 아니면 의사결정 괜찮은가? 이런 것들 다 이제 검사를 해서 인격 기능, 수학 기능 다 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딱 했습니다. 수술하고 났더니 엘리엇이라는 환자가 회사에 복귀를 못했어요. 왜 복귀를 못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확인해 봤더니 회사에 가서 1, 2, 3, 4 순서대로 일 처리도 못했고요. 파일 정리도 못했고요. 시키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파산까지 했습니다. 자기 본인 파산까지 했어요. 온 재산 날렸어요. 왜 날렸는가 봤더니 주식 투자입니다. 전 재산을 날렸어요. 이 사람이 왜 복귀를 못했을까 확인을 해봤더니 이 뇌종양에서 뛰어서 사라진 이 공간이 감정을 자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곳이었던 거예요. 감정을 자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을 자각하지 못해요. 자기가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완벽하게 온화한 상태. 이런 상태. 그래서 자기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왜 주식 투자했는데 다 날려먹었을까? 보통 내 전 재산을 걸 때는 100% 확신이 없으면 안 걸죠. 근데 100% 확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혹시라도 날리면 내 전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두려움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놓고 날렸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혼도 하고 삶은 완벽하게 엉망이 됐어요.